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내가 왕으로 있는 조선은 하나의 붕당만을 선택하지 않겠다. 탕평하겠노라. 1724년 영조가 즉위합니다. 영조는 즉위하고 나서 탕평책을 발표합니다. 탕평책이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여러 붕당을 골고루 등용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탕평비를 설치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과 두루 친하되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편을 짓기만 하고 다른 사람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즉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편을 가르지 말고 두루두루 친해라. 영조는 그동안 있었던 붕당들의 권력 다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서 화해의 분위기, 화합의 분위기, 단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론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노론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께서 우리 노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과거 1721년에 신축 황국으로 소론이 노론을 쫓아냈었습니다. 또한 1722년에 소론이 경종에게 이야기해서 노론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 쫓겨났던 노론이 다시 기회를 얻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당연히 화합과 경제, 화해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노론이 소론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당했던 것, 1721년, 22년에 당했던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많은 소론 세력들이 처형을 당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영조가 분노합니다. 힘을 합쳐 정치를 해도 모자를 파네. 복수의 눈이 멀어. 경거망동하는구나. 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도다. 영조는 노론의 모습에 분노하여 노론을 쫓아내고 다시 소론을 선택합니다. 이에 권력은 노론에서 소론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사건을 1727년 정미황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소론을 선택했다고 해서 탕평책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네, 비록 소론을 선택했다고는 하나 탕평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자 소론 입장에선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상하오. 탕평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론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를 뒤집어야겠소. 1728년 일부 소론과 소수의 남인이 연합을 합니다. 영조와 노론을 없애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이 진압을 당하게 되면서 권력은 점점 노론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영조가 붕당 타파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붕당을 두어 편을 가르는 자는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제 탕평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영조는 붕당 싸움 원인 제거를 시도합니다. 이조전랑이라는 권한을 약화했습니다. 여기서 이조전랑이라는 직책은요, 인사를 담당합니다. 인사는요, 우리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승진, 벌, 상, 사람을 뽑고 사람을 자르고 하는 일을 담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이조전랑이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붕당이 권력을 잡으려면 이조전랑의 직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을 통해서 소론이면 소론, 노론이면 노론 사람들을 이렇게 곳곳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조전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영조가 이를 약화시켰다. 그 다음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이 붕당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원들에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제자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이 서원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그 파가 나뉘어지는 게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외의 영조 정책을 살펴보면요, 균역법이 있습니다. 균역법은 당시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균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당시 조선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에게 그 군역의 부담, 군사 관련된 일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균역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균역법이란 군역을 백성들이 골고루 부담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에게만 군역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군역을 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농민의 군역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 다음 사형수는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다른 법인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3번까지 재판을 받도록 했고요. 속대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속대전이란 경국대전이라는 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동국문헌비고입니다. 조선의 문물 제도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던 중 소론으로 활동하던 윤지의 아버지가 1724년에서 25년 사이에 노론에게 사망합니다. 이에 1755년에 윤지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반란을 준비하고 이 반란을 준비하는데 백성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를 비판하는 글을 몰래 붙여서 사람들이 읽으면 같이 반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글을 누가 썼는지 들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란을 계획했다라는 사실도 들켜지게 되고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많은 소론들이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숫자의 소론이 처형을 당합니다. 소론은 몰락하게 되었고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762년에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전부터 사도세자는 소론과 연관된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수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노론이 지켜보고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습니다. 결국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합니다. 이렇게 되자 노론은 이제 조선의 전하는 이 노론의 발 아래 있다. 이 어찌 살기 좋은 세상이란 말이냐. 노론의 권력은 영조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